간만에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111일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한 50몇 일차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걸 한지 111차가 넘어서 아마 거의 120일차일 거예요 지금요. 주먹을 쥐고 옛날처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조만간 아마 한번 실행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체력도 힘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체력이 중요한 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한계로 부딪히니까 이론적인 걸 넘어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지원이 없이 전쟁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지원이 없어. 후방 지원이 없는데, 후방 지원도 없고 지금 갖춰진 것도 없이 전쟁하는 느낌이에요. 딱 이거예요. 얼마나 엉성해요. 체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잡설이긴 한데, 부대에 있을 때 체력 때문에 유명했었어요.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저 자랑한다고 할 땐 자랑한다고 말한다고 그때 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제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랑이나 마찬가지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웨이트 말고는 옛날 기준이에요. 저 지금 말고, 지금은 헬스 다니면서 그러니까 웨이트밖에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조금 부담 없이, 무리 없이요, 가볍게. 지금 헬스밖에 안 하는 건데, 물구나무서기 하고요. 옛날에는 웨이트 제외하고, 그러니까 운동 요소를 나눠서, 그러면 많이 있거든요. 무게근력, 그게 웨이트죠. 무게근력, 체근력, 바디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맨몸 운동이라고 흔히 이해하시면 돼요. 턱걸이부터 해가지고 그 고난이도 그런 거, 옛날에 턱걸이 한 손으로 당겼다고 하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휴먼 플렉, 사이드 레버라고 하죠.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맨몸 체조부터 해서. 체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비분석적인 말인데, 그거 되게 위험해요. 자기들이 뭔 얘기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인 체력이라고 하면 각자 알아서 그래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스태미나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말이 없어요. 체력이라는 말이. 근데 하여간 그런 스태미나의 의미로서의 체력, 유연성, 공간감각력하고 적응력, 저항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파괴력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근육은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순간은 그냥 폭발하듯이 힘내가지고 때려 부시는 그 동작 할 때, 결국 발차기나 주먹 지를 때, 그렇죠, 그때 쓰는 힘 종류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 파괴력, 그런 거 이렇게 나누면 끝도 없어요. 되게 많아요. 한 2자리 단위로 분석되거든요. 그걸 다 단련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근력을 제외하고는 다, 이걸 만약에 각 인간별로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전부 다 중 이상으로 끌어올려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중이라는 개념이 체근력, 그러니까 맨몸 운동으로는 턱걸이 한 손으로 당기는 정도면은 중, 그 정도. 사이드 레버 하고 하면 중이고, 체조 선수들 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되게 어려운 동작이 있어요.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플란체도 있지만 플란체보다 더 힘든 거 있어요. 체조 선수들 하는 거 진짜 빡신 거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상이나 아니면 극상, 완전 진짜 그거는 할 수만 있으면 고수. 요런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각 영역별로. 그러면 웨이트도 웨이트 같은 경우 무게로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 개인 체급별, 그런 거는
자기 몸무게 대비 그런 비율적인 걸 계산해야 돼요. 그거 웨이트 하는 사람들 그걸 자꾸 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3대 뭐 500 뭐 이런 얘기 진짜 무식한 얘기죠. 그 사람 몸무게가 헤비급인지 라이트급인지 패드급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무조건 뎁다 그걸 절대 기준을 넣는 거는 저희 업계는 생각이 없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숙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가는 거 보면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법이나 그런 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없어요, 여전히요. 그쪽 분석가들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여전히 얘기가 딴 데로 갔지만 그걸 중 이상으로 다 끌어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 상인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그나마 아마 무술이 주중목이었으니까 아마 파괴력 쪽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거의 다 한 중 정도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턱걸이로 얘기하면 뭐 한 손으로 당길 정도, 그거를 뭐 유연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강의 영역바다 그 정도 수준은 다 도달을 했던 거예요. 라고 하지만 웨이트 안 했다고 하지만 웨이트도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썼기 때문에 웨이트는 안 했죠. 그때 안 했지만 딴 운동을 그렇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끌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영향을 안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kg 벤치 100kg를 ERM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정도였고, 근데 체력이 마찬가지. 근데 군대에 있을 때다 보니까 딴 거보다 체력 쪽이 아무래도 눈에 띄죠. 행군하고 그러면 막 완전 군장하고 하면은 보통 35에서 40kg 보통 나가잖아요. 그거 메고, 저는 60 사수가 아닌데 기관총이요. 참 M60, 저는 M60 썼어요. 저는요 강한 부대였는데, 철책 강한 부대였거든요. M60을 썼는데 K3가 한 7kg대였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기억 정확 안 나요. M60이 10.432kg. 이거 기억나는 게 희한하네요. 지금 전역한 지가 못해도 10수년이 넘었는데, M60 사수가 가다가 퍼지면은 그거 들쳐매고도 논밭에서도 막 가볍게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게 체력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몸의 탄력이나 그런 게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맨몸 운동 그쪽 그거에서, 그러니까 저 프리러닝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게 팀 이름으로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파쿠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야마카시라고 했다. 그게 팀 이름이거든요. 원 용어는 프리러닝이에요. 프리러닝 완전 초짜예요. 프리러닝 저 잘 못해요. 근데 하여간 그 점프할 때 저 탄력성도 엄청 발달한 편이었어요.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너무 막 스텝만 밟아도 제가 몸이 무겁다는 걸 느끼는데, 그때는 무릎 안 접고도 점프해서 공중에서 공중제비 그냥 한 바퀴 도는 정도였었어요. 그거 어서오션이 직접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얘기를 해줘요. 막 너 예전에 이거 했었잖아 하면, 맞네, 저는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운동을 그렇게 종목 정도가 아니라 요소별로 다 단련을 해놓으면은 그 운동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몇십 개인데 요소만 몇십 개인데 종목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친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술만 솔직히 2자리 단위로 했거든요. 저는 무술만.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버려야 돼요. 그냥 맨날 하루에 하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요. 사람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었죠. 그때도 원래 타고난 게 학적 기질이 있고 하니까, 세상 모든 경험은 어차피 내 수명 내는 할 수가 없다. 우주는 넓고 나는 그 안에 있는 틱길이니까 거기서 어차피 선택적으로 그 경험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쵸, 시간을 제가 뛰어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찍 그 이해를 했고 단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위주로 경험을 최대한 하다가 죽는 게 한계고, 뭐 그것도 삶의 축복이라는 거를 20대에도 깨달았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완전 군장에 그 M60 메고 그러면
한 50km 넘어가는 거죠, 대충. 그하고 뭐 기타 뭐 다른 게 있긴 있겠지만 장비. 근데 뭐 한 50 몇 킬로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논밭에 가면은 땅이 질거든요. 땅이 그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근데도 그런 흙밭에서도 몸이 공중으로 그냥 뛸 때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을 때마다 몸이 공중으로 솟는 그 느낌이 있어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뭐지, 높이뛰기 선수들은 100% 이 능력이 그 되게 극상으로 도달해 있는 분이 그 분야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저도 그걸 그 파쿠르나 프리러닝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이 능력이요. 그래서 몸에 그 탄력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뛸 때 그게 한 스텝에서 공중에 체류하는 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단련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탄력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딱 뛰면은 공중에서 붕 뜨는 그 체감이 거기가 계속 단련되면 달라요. 점점 막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느낌.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지금은 철저하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여간 그걸 메고도 막 공중으로 일단 스텝을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기계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몸에 제 다리로 뛴다라는 게 아니라 몸에 기계 부속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그냥 통제해서 디디면은 몸이 그냥 무조건 공중으로 막 솟구치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운동에서 단련하면은 진짜 그런 느낌, 그런 재미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저희 부대, 그런 부대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게 아닌데도 있겠지만, 저희 부대도 급속행군을 했기 때문에 한 40km, 30인지 40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행군 범위죠. 뭐 100km, 200km 행군하는 부대도 있고 한데, 젓가락 부대하고 오뚜기가 그랬죠. 예, 그 부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오래 부대 이동을 그게 부대 특성 때문에, 전술적인 특성하고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부대 전통이고 부대 나중엔 자존심이죠, 그게. 그런 거를 연례 행사마다 하는 부대니까. 예, 저희는 그런 건 없었고 한 30km, 40km 뭐 그런 일반 이동을 하는 부대였는데, 급속 행군을 하는 부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통 8, 9시간 만약에 걸리는 거를 저희는 한 5, 6시간이면 돌았어요. 급속 그 행군 아마 하는 부대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그러면 진짜 몸이 기역자로 돼서, 그게 분장 메고 있기 때문에 그 경보 선수들 하는 거 마냥 미친 듯이 진짜 미친 속도로 막 가요. 그거를 5, 6시간 동안 그냥 계속해요. 그게 처음에는 도저히 못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 부대가, 그것도 습성이라 그냥 그 짓을 해요, 자꾸.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딴 부대 안 하는 부대는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간부들이 그렇게 시켰던 게 아니에요. 부대가 부대라는 거는 원래 명령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급속행군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막 이력이 나서 다들 막 빨리빨리 이동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명령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간부들도 막 오히려 저희 때문에 힘든, 막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고, 막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훈련을 저희 부대는 많이 시켰거든요. 많이 시켰던 부대예요. 예하 부대다 보니까, 여단이다 보니까 그냥 겨울에도 훈련 복 터져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겨울에도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그게 혹한기에 할 때 제일 추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그쯤에 제일 춥겠지 하고 그걸 예정을 잡아놓고, 그때 날짜를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제일 추운 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때쯤에 그냥 제일 추운 그 시기에 하는 거지, 훈련이지. 근데 훈련을 겨울에 밥 먹듯이 하는 부대는, 맨날 하다 보니까 제일 추운 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저희는요. 혹한기 때 뭐 영하 20도나 되나? 보통 그러면은 저희 영하
아, 참고로 이거 듣고서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세부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열세부대 같은 경우에 그게 지역이나 어떠한 자연 그런 현상이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세부대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제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해 가고 그냥 전혀 놀라지 않고 넘어갈 거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분들은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변을 보면은, 산에서 소변 보면은 소변이 공중에서 얼어가지고 떨어질 때 다 구슬이 돼가지고 막 흩어져요. 막 타타타타타 튀어요. 막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미친듯이 춥기 때문에 30도 이하부터는 정말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는 뻥이 아니라 정말 위험해요. 고통에 그냥 새벽 내내 그 대대전술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새벽 내내 고통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상상을 초월해요. 가만히 춥다 하면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옷을 보통 우리 막 닦여 입잖아요. 스키파카까지 입으면은 보통 한 8, 9겹을 입는데, 뭐 속옷 막 몇 개씩 입고, 그 다음에 또 몇 겹 입고, 또 몇 겹 입고, 겉옷도 막 있는 거 다 입거든요. 내복도 2겹에다가 마지막에 결국 스키파카 들러 싸고. 근데도 그렇게 입어도 너무 추워가지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게 그렇게 추워요. 진짜. 예. 그런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혹한기 때는 한 영하 20도나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춥다 하면서 그냥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서 버틸 수 있거든요. 영하 20도까지는요. 전혀 그림이 달라져요. 혹한기 때 제일 춥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걸 겪는 부대들이 있을 거예요. 겨울에 훈련 많이 하는 부대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하여간 훈련이 많다 보니까 행군도 많이 했고, 저희는 그러면 사람이 이력이 나요. 하도 자주 하다 보면 뭐고, 총도 많이 쏘면 이력 나고, 자대에서 행군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부대 사람들이 터득을 한 거예요. 오래 걷는 것보다 차라리 겁나 빡세도 막 빨리 가가지고 빨리 돌파하고 쉬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명령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억지로, 왜냐면 명령에 의했으면은 중간에 누가 기절을 하든 막 뒤에서 뭐 유혹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대 컨디션이나 능력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여간 빨리 돌고 한 4, 5시간이 걸려요. 보통 한 30km면은 하여간 5시간이면 돌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놓고 그러면 그렇게 돌고 나서 그래도 편하게 빨리 돌았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대였어요. 여튼 부대에 있을 때 저 체력으로 좀 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체력이로 유명했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딴 사람들 말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아까 자랑해라고 안 한 게 결과적으로는 제 자랑하는 꼴이지만, 자랑해라고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하든 체력은 기본이었거든요.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근데 딱히 제가 체력이 좋다는 인식도 없었거니와,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특히 그랬지만, 그쵸, 무술에서 그 파괴를 아까 얘기했던 타격 파워, 거기에 관심이 많았죠. 제 주종목이니까. 그리고 원래 전술에 관심 있었고, 부대에 있을 땐 특히 만약에 무기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싸우는, 특히 맨손 전투에도, 여기서 말하는 맨손 전투는 제가 원래 하는 그 스포츠적인 복싱 그걸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맨손, 글러브 없이 싸우면 전술이 바뀌어요. 내용이요. 이게 복서들이 이거 경험 안 하는 사람들 몰라요. 맨손 전투는
규칙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전장에서요. 그러면 전술 방향이 전혀 바뀌어요. 정권 단련 때도 오히려 그러면 동양 무술 쪽에 오히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권도에서의 정권 단련이나 아니면 뭐 그 뭐죠? 그 공수도 그쪽에 그 정권 단련 그건 필수고요. 왜냐면 힘을 전달하려면은 복서가 펀치 힘은 진짜 세고 뭐 그쪽 기술이야 최고죠. 저도 당장 항상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싱이 저의 1무술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술이기도 하고 제 첫 번째 무술이에요. 근데 완전 실전 있잖아요. 전장에서 쓰게 되면요, 주먹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요, 제가 힘을 100이 갖고 있을 때 제 힘의 100이 그 목표물에 가지를 않아요. 정권 단련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련 여지에 따라 20%는 30%는 저한테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그게 복싱 역사를 봐도 주먹 다 깨지거든요, 사람들. 옛날 지금의 라운드제하고 막 그런 거 다 없을 때 복서들 주먹 다 장났어요, 얼굴하고. 그러니까 자세도 아실 거예요. 그 옛날 그 클래식 복싱, 진짜 옛날 그 복싱 자세부터가 틀리잖아요. 왜냐면 지금의 인파이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정권 단련하고 뼈 단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술을 여러 개를 하니까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 역사적인 걸 조금만 알아도. 그리고 실전에 진짜 완전 실전, 규칙이고 뭐고 없는 전장 있잖아요. 진짜 오직 사륙,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전우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설정해 놓고 단련을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의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예요, 솔직히요. 전혀 단련 방법이 바뀌어요. 그 접근하는 방법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냥 전장식, 전술식 맨손 전투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쵸, 인파이팅, 지금의 복싱으로서는 인파이팅보다 아웃복서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성향이 전부 다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인파이팅을.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주먹 쥐고 물구나무를 서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주먹이 망치를 넘어서 나중에 철퇴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목표를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분별이 안 돼서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언제나 크게 잡았어요.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최대 크게 잡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장에서 그거를 써야 되니까 화이바 있잖아요. 우리 그 전투 화이바 채로 그냥 당연히 화이바 적군 다 화이바 쓰고 있잖아요, 전장에서. 그러니까 화이바 채로 무기 다 떨어지는 걸 상정하고 나중에 남은 건 맨손 전술이니까 탄도 없고 이제 총도 없잖아요. 물론 총알 없으면 이름 생각난다. 총기, 전 그것도 했어요. 제가 총 돌리면서 군대에서 가르치는 그거 말고요. 진짜 제가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다. 어차피 무술 할 줄 아는 놈이고 병장기 할 줄 아는 놈이라 그거 개발하는 거 기본적인 거는 금방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이 생각하는데 하여간 알잖아요. 그 총 그거 하는 거, 시범 보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범식이라 실전에서 못 써요, 그거. 맞고 치고 돌리고 막 그거 있잖아요. 왜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거 못 쓰고 실전에서 쓰는 거는 병장기처럼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게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와서 맨손 전투인데, 그러면은 때릴 때 몸통 가격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쵸, 그쪽에 방탄조끼 입고 있는 거 아니면은, 방탄조끼로도 솔직히 그거는 주먹하고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근데 어쨌든 화이바 쳤을 때 화이바 채로 화이바 부시고 머리에 충격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야말로 철퇴 같은 주먹을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애국이고, 그게 내 전우를 지키는 거고,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지켜야 부모님이 살아 돌아가야 부모님이 저를 보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전장에서 사망을 하고 집에 있는 가족이 통곡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도 그렇고요, 당시에도 그렇고 애국의 개념이 그거였어요. 딴 게 없어요. 거창한 뭐 그런 거. 저 애국, 제가 딴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국가하고 애국 얘기하는 놈들 치고 정상인 놈들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뼈를 갈아본 적이 없다고 저번에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색다른 그 전술 관련한 훈련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상정을 했었죠. 이거 한 개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막 여러 개 있어요. 화이바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깨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철퇴 같은 주먹, 목표를 언제나 그렇게 설정을 해요. 최대 설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련하고 정말 철퇴 같은 주먹이 단련되면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옛날에 거기에 다 도달은 못했는데, 그리고 복싱하는 사람도 날 테고, 특히 맨손 막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 단련하는 사람들 전국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군인 중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주먹을 휘두를 때 몸이, 뭐 이건 복서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근육이 단련되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끝에 막 정권까지 단련되고 하면서 하면요, 팔이 점점 기계처럼 느껴져요. 막 팔을 휘두를 때 정말 기계처럼 휘두르고, 그 경로에 있으면 다 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서진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어요. 단련되고 단련될수록. 그렇잖아요, 원래. 근데 실제로 이게 단련이, 제가 이게 화이바를 제가 결론은 부실 수 있을 정도까지 단련을 제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그 거의 촬영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끔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막 소뚜껑 그 완전 무쇠로 된 건데 그거 깨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진짜 강한 사람들은 정말 귀신 같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뭐라고 해도. 하여간 저의 목적은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체력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가지치기만 계속 하네요. 그래가지고 체력으로 근데 관심은 없었는데 부대에서 유명했죠. 왜냐면 그렇게 큰 훈련하고 하면은 막 물집이 생겨서든 뭐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몸에 다 쩔뚝거리잖아요. 이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육군들은 다 알잖아요. 큰 훈련 한번 뛰고 나면 정상으로 걷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옛날 선임이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 훈련하고 나서 정상으로 걷는 놈 전마밖에 없다고 하고, 딴 부대에서도 유명했어요. 딴 데서 막 오히려 그게 뭐라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보러 오는 뭐 운전병이나 그런 분들은 지원되잖아요, 본부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저랑은 친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뭐라고. 이건 뭐 운동대회 같은 거 열고 하면 해가지고 체력 때문에도 포상도 많이, 옛날에는 포상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제가 03번이니까 03년 때 보니까, 지금은 막 뭐 하면은 포상 주고 뭐 하면 포상 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포상이라는 게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냥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격해가지고 만발해가지고 그런 걸로 나오고, 그거 아니면 간첩 때려잡을 거 생각하고 막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근데 포상 휴가를 제가 거의 3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철책 들어가고는 바빠서 못 나왔어요, 정말로요. 그게 아예 자리가 없었어요. 포상 휴가를 신청할 그게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그래서 하나는 그냥 짬돼가지고 못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쵸, 제가 지친다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거는 느끼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못 느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냥 힘들어요. 삶 자체가 그냥 힘드네요. 그냥 깨어있는 거 자체가 힘든 느낌이. 원래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느낌 잘 알지만서도, 하여간 20대 한 근 20년을 정말 로봇, 기계, 괴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쵸, 하여간 체력이 약해진 거를 통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것도 좋은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거는요, 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거예요. 어찌됐든 뭐라고 해도요. 물론 저도 핑계 댈 건 있는데, 뭐라고 해도 제
책임은 어쨌건 무조건 반 이상은 무조건 제 책임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체감하고 배우고 인정하고 살면서 또 깨달아야죠. 앞으로 직진하려면은 인정하고, 옛날 강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강해지려면 먼저 받아들이고 제 부족함을 이해해야 되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발전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거를 말을 하고 떠들면은 사회 악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혐오하는 무능력을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부정을 퍼뜨리는 그런 인간 아닌 것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